뭐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는 보이 차고를 제작하는 자리인데 이제 오늘 5일째 중탕으로 다리고 있습니다. 그 보이 차고 그러면은 생소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아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과거에 티벳에 있는 그 스님들이 라마 승려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가죽 주머니에서 시꺼먼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먹였는데 그걸 먹고 기사회생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예, 근데 과연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참 인연이라는 게 재밌는 게 2007년에 그 자금성에서 발견된 보이 차고 차고를 친견하게 됐습니다. 예, 친견하게 됐는데 딱 보니까 뭐 원문에 써져 있는 글씨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밑에 있는 차고를 보니까 목캔디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하나 주워 먹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황제의 비상 약품이었습니다. 사실 황제가 어디를 출타하거나 어디를 나가면 그 뒤에 항시 그 보이차고를 들고 다니면서 가져 다녔는데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보이차고를 연구한 결과가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함영 작용. 그러니까 뭐 입술이 헐었다거나 그리고 혓바늘이 돋았다거나 편도염이 왔다거나 그리고 또 위장 장애가 있다거나 그리고 뭐 하여튼간 그 점막에 손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표피가 이렇게 손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약을 바르거나 뭐 해가지고 날 수가 있었는데 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보이차고라는 것이 먹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보이차고를 1723년 청나라 때 이제 황제가 야 공납해봐 해가지고 그 공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 차수원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건 넘겨두고 그래서 티벳에 그 알 수 없는 약을 장약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친구들이. 장족이 만드는 약이니까 감출장자니까 그 감춰진 곳에서 만들어진 약인데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고 왜냐하면 중차때 70년사 책에는 그 티벳에 간 그 모택동의 인민해방군이 고산증이 왔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차와 차고를 올려보냈는데 차고가 효염이 좋았다 라는 내용과 함께 철소 2개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철소 2개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는 중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주영 박사, 한약학 박사 이주영 박사하고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몇 번 해보니 결론은 뭐였냐면 방제약에서 이르기를 흙과 지금 우리 한국 토기에서 만든 탕관이 우리나라의 이제 탕관들이 흙으로 만든 탕관이고 그리고 저 탕관은 내열 탕관이기 때문에 이제 불에 올려도 되는 탕관인데 흙은 내열성이 있는 흙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에다 올려도. 근데 티벳으로 가는 길에 니시라는 지역을 지났는데 거기에 있는 흙들이 우리나라 경주 신라에 있는 토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료가. 근데 걔네들이 쓰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도 한족들은 자사오라는 걸 만들었는데 손잡이를 잡으면 거의 대부분이 앞쪽 180도 앞쪽으로 이렇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관은 거의 90도 이내 예각으로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티벳에 있는 애들이 만든 이 흙
도관도 90도 각도로 따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거기는 이제 수목 한계선이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팔팔 끓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화력이 약해서 야크 똥을 말려서 말린 똥에다가 하다 보니까 똥 끓는 데다가 옆에다 토관을 박아 놓으면 한쪽이 보글보글 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끓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도관에다가 딱 해놓고 차 집어넣어가지고 끓여놓고 어디 가지고 딴 일을 하는 거죠. 야크 젖을 짜고 오고 젖 짠 걸 가지고 또 치즈나 버터를 만들고 그리고 뭐 그런 과정들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쫄아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했더니 여러 번을 거듭했더니 거기서 나온 덩어리, 시커먼 덩어리 하나가 초기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 예, 저는 그 니시 지역을 지나면서 야, 티베트 애들이 그 우연히 발견한 보이 착오는 바로 차를 계속 농축시킨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농축시킨 게 아니라 그냥 토관 안에 자기네들이 농축시켰는데 어느 날 애가 배가 아파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뒹굴뒹굴 하니까 부모 마음이 뭐래도 먹여야 되는데 약도 없고 차 탄관을 보니까 흙탄관 안에 시커먼 덩어리가 뭐 하나 있는데 예, 그걸 갖다가 자기가 먹어보니 쓴데 이거라도 먹여야 예, 근데 또 웃기게도 그걸 먹였더니 애가 또 금방 또 배탈이 난 거 그런 우연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그 착오들이 초창기 착오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런 효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티베트 사람들이 착오를 본격적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렇겠네. 근데 명대 이후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명나라 답법은 새싹만 먹는 답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 지금도 사실은 진짜 참새 혓바닥만큼 아주 작은 거를 최고로 치는 그러니까 다 차가 예술의 경지에 간 예, 그런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원래 초창기에 차라는 거는 그 신농 씨가 72가지 독초를 먹고 쓰러졌는데 나무 가지가 탄관에 떨어져서 그 다려진 물이 붉은색이었고 그걸 먹고 해독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가지가 탄관 안에 떨어진 거고 그럼 가지라는 건 줄기고 그 안을 보면은 땅 속에서 올라온 물관 예, 물관 안에 미네랄들 미량 미네랄들이 하나가득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채관 안에는 큰 이파리가 광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는 저장하고 일부는 관다발을 통해 가지고 다시 채관으로 해가지고 부피 생장 또는 길이 생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예,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2시간 정도 달였을 때 붉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줄기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만 신농 씨가 누린 해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건데 명대 이후에 새싹차로 가버리다 보니까 지금 다 사실은 새싹차에는 줄기가 없잖아요. 큰 잎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술로 가버린 상황이다. 진짜 다 예로 마시는 차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예술로 가버렸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중국 한족들이 명나라 시대 때 새싹차가 최고로 여기다 보니까 또 이제 반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왜 티베트 애들하고는 차마고도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차마사라고 하는 관리에게 차를 전해주면 얘는 차마사는 그 변방에 있는 말들 아주 잘 달리는 말들 그리고 또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청해성에 있는 뭐 한혈마들 몽고 지역에 있는 몽고마들 그런 거를 차를 주고서 말을 바꿔왔거든요. 그게 원래 차마고도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차마고도는 그 운남의 보이차가 티벳으로 간 것만 차마고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너무 협의적인 거고 그게 아니었구나. 예, 그 전체적인 거는 사실은 몽고 그리고 또 위구르 지역의 한혈마 그리고 또 청해성 티벳에 있는 그 티벳마들
고산에서도 콧구멍 커가지고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바꿔오는 역할이었고, 무게로 바꾸다 보니까 새싹은 한 조기 먹고 줄기와 큰 잎이 들어간 것들은 덩어리로 꽉 눌러가지고 무게를 재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야 말하고 바꿔올 수 있으니까, 줄기가 많이 들어가. 예, 줄기가 많이 들어간 놈을 줬는데 네. 그 줄기 많이 들어간 놈을 먹은 티베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안에 물관 안에 체관 안에 있는 정말 좋은 성분들을 다 우려 먹다 보니까 식물, 채소가 없는 지역에서 비타민만 섭취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미네랄 같은 거. 예, 줄기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명대의 답법을 따르다 보니까 조선시대 이후에 새싹차, 예, 또는 형님 그건 제가 할게요. 그 새싹차 이후를 우선하는 답법으로 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차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아니네. 예, 줄기채 끊어서 사실은 줄기채 끊어서 만드는 차를 예, 만드는 것도 그게 이제 시발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한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차만 꼭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원래 당나라 시대 때 유구의 다경을 봐도 차의 모양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양새 자체가 보면은 다 줄기와 큰 이파리가 들어간 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고는 사실 그런 우연에 의하여 티벳에서 만들어졌지만, 황제의 명에 의해서 황제한테 가는데, 이런 질그릇에다 만들면, 자, 개작두를 대령하라. 예, 그러면서 사실은 목이 달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약재를 만드는 그 학문서 중에 하나가 방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예, 어떤 용기를 쓸 것인가, 한약을 만드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흙과 은은 쓰지만 철과 동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그 시대에 그 유리가 흔했다면 아마 유리도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아마 동은 다리다 보면, 7일을 다리다 보면 잘못하면 동에 상처가 나면 녹동이 나오기 때문에, 예, 녹동은 또 간에 치명적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 기술돼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철은 또 산화철들이 나와가지고, 예, 물론 뭐 그 깨끗한 철을 썼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예, 그런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예,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흙과 은을 써야만 됐을 거고, 황제한테 가는 건 반드시 은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동도 해보고 뭐 그리고 자기도 갖다가 해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은수저를 제가 만든 차와 바꿔서, 예, 3.5kg의 은에 제가 300g을 더 합해서 3.8kg짜리 은탕관을 만들었거든요. 보이 차고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 은탕관이 지금, 예, 이 은탕관인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물을 조금만 더 부어놓고, 그리고 그 한약은 태워서 한약이 되는 게 있지만 태우지 않아야 될 한약이 있습니다. 예. 근데 차고도 태우면 단맛이 납니다. 희한하다. 예. 차고를 태우면 단맛이 나는데, 저희 차고의 특징은 단맛이 안 나죠. 쓴맛이 나거나 아주 떫은 맛이 나죠.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물 좀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럼 넣어놓을게요. 예, 그 물은 거기다 넣으시고, 그 차고의 두 성분 중에 아주 가장 강력한 딱 하나의 성분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탄닌입니다. 한입? 예, 탄닌. 감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탄닌 성분은 사실 차입에도 있는데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뭔가 떡더름하면서 고산미라고 그러면서 산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떫은 맛.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입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위 그리고 장, 뭐 항문 그리고 또 입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도까지 상처난 부분을 도포하면서 내려가는 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탄닌입니다. 탄닌인데 예, 그래서 차는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된다. 그리고 차고도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차고의 그 원문에 보이 차고 써져 있고 처음 막 글귀가 능치 백병입니다. 능이 100가지 병을 다스릴 수 있다. 예, 다스릴 치자를 썼는데 낫는다가 아니라 다스릴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지난 10년간 그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밖에는 보이차고를 왜냐하면 일주일간 이걸 다려야 되고 저희가 항상 다리는 거는 반달이 떴을 때 다려서 보름달이 될 때 끝나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음력 보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그 차고를 만들었는데 이 차고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한 500g에서 600g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쌀알 한 톨 정도의 크기. 예, 그러니까 뭐 입술이 찢어졌다거나 근데 뭐 한 달간 안 붙었다거나 또는 혓바늘이 나거나 뭐 이런 헤르페스나 뭐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혀가 그냥 입 안이 항상 허는 사람들에게는 쌀 한 톨이나 두 톨 크기 정도 잘라서 자기 전에 그냥 물구만 그 환보에다 놓고 그냥 자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거는 경험해 보시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3일 안에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외의 이야기도 많은데 뭐 얘기를 하면은 자 뭐 약장사가 되는 기분이어서 예, 그 얘기는 안 하고 하여간 차고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재현해서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 차고 만드는 은탕관, 순은탕관의 차고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에 그 한국의 특허도 이미 받아놨습니다.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도 받아놨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좋은 차 잎과 좋은 차 줄기를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한국의 다원을 다니면서 여기라면은 이 나무 정도라면 이 환경이라면 이 원료를 가지고 차고를 만든다면 중국의 차고를 능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는데 예, 하여간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차 나무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 안 됩니다. 근데 차를 안 마시는 나라는 없거든요. 예, 근데 너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녹차나 우리나라 차 산업이 발전하면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미국도 그리고 오히려 중국도 거꾸로 왜냐하면 이 과거에도 중국 사람들이 조선의 차를 또 최고로 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또 유럽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차가 갈 방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그 차 문화는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또 노력하신 모든 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이미 진짜 꽃 피우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여기도 꽃 피우고 저기도 꽃 피우고 여기도 꽃 피우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다 행복하다. 예,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이차고는 탕관에서 2시간 다림차를 만듭니다. 다림차를 만들고 이 다림차를 만들어낸 거를 잘 준비된 면포에 4겹의 면포에
잘 걸러서 식이섬유가 들어가지 않게, 예, 식물에 지질이 들어가지 않게 그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은탕관 안에 다 집어넣으면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원료는 LW산 천년 야생 고차수로 만드는데 운남의 차를 으뜸으로 치는 이유가 과거로부터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라성 같은 10대 명차 차밭이 있지만 1000년 이상 된 또는 3000년 된 차나무가 있는 곳은 운남밖에 없습니다. 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쪽 그 유라시아 판에 있는, 우리는 유라시아 판에 살고 있는데 유라시아 판은 이미 46억만 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식물들이 이미 진기를 많이 뽑아먹고, 그리고 뽑아먹은 걸 다시 자기가 이파리를 떨구든 죽든 해서 다시 돌려놓고 가고 했는데, 그런 땅인데, 근데 이제 운남의 땅은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2억 6천만 년 전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박히면서 8,000m급 고봉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4,000m 이상의 티벳 땅을 만들어 놓고 쏟아져 내린 땅이 바로 운남입니다. 그래서 운남은 바다흙이거든요. 바다흙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바다에서 수십만 년 동안 퇴적되어 있는 퇴적층들이 쏟아져 내린 땅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자리에 생명토에 식물이 앉으면 1000년도 살고 3000년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의 손이 덜 탄 곳이 국가보호구역인데 해발 2300m 이상이 지금 다 국가보호구역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지정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올라가가지고 그 마음껏 딸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길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한 3시간 그 당나귀 끌고 올라가면 3시간 그 백두산 꼭대기에서 3시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지길이면 갈만합니다. 근데 갑자기 고바위가 나타나면 100m만 올라가도 거의 뭐 체력의 한계가 요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거의 70도 경사지에 나무 한 그루 있습니다. 그럼 나무 한 그루 체육하는데 하루 걸립니다. 예, 유구의 다경에 차 따는 방법이 벌이 철지입니다. 벨벌, 모을철. 근데 우리는 뭐야, 차 그냥 따는 거지 뭘 배, 칼로 베야 되나, 조선낫으로 베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너무 높으니까, 전봇대처럼 높다 보니까 돌을 묶어서 던져서 내려오면 가장 가벼운 사람을 묶어서 나머지 사람이 잡아 당기면 쭉 올라가가지고 정글돌을 팍 꺼내 들어가지고 가지를 쳐서 베어서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모아와서 거기서 땄거든요. 당나라 시대 때는 이미 차 따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지금 차나무 밭이라고 생각하는 밀식되어 있는 그런 그 밀식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산림 속에 뭐 감나무처럼 뭐 사과나무처럼, 예, 또는 정말 큰 전봇대처럼 서 있는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야 되는 게 차였고, 그리고 하루에 그런 차나무를 따오면 한 사람이 들고 올 수 있는 게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3사람, 4사람이 한 개 주니까 대충 한 그루에서 얼마 정도 딸 수 있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이 너무 먼 겁니다. 마을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면 그냥 거기서 비박할 생각하고, 먹고 자고 할 생각하고 산에서 그냥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럼 산에 철솥이 어디 있습니까? 가보니 흙을 짓느겨가지고 불에 바로 구워서 질그릇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질그릇에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사는 방법은 있구나.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그리고 그 지역에 못 가봤을 뿐이지. 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차는 철솥에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시대의 변화, 또 시대의 문화, 시대의 차를 만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고해본다면 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는 사실 지난 15년 동안 운남의 그 차산에서 그때는 뭐 교과서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다섯과 같은 훌륭한 그 차를 누구에게나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런 그 책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차나무하고 앉아가지고 대화했거든요. 왜 너는 야생형이냐? 너는 왜 재배차냐? 야, 너는 도대체 멍송차는 왜 남나하고 틀리고 남나차는 왜 포랑산 차하고 틀리고 그리고 야 이무 고 6대 차산에 다 대엽종이 아니고 특소엽종인 의방차도 있는데 왜 보이차의 정의는 운난산 대엽종이라고 해놨냐? 그렇지. 소엽종도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3200년 봉경 차나무도 소엽종인데 그렇지.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차나무들하고 대화하면서 깨우쳤습니다. 요 보이차고 만드는 방법도 사실은 많은 분들의 조언도 있었고 그리고 티벳을 라싸를 같이 가셨잖아요. 네. 15일 동안 우리가 찝차를 타고 라싸까지 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뭐 먹는지 그리고 차를 어떻게 먹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사실은 거기서 기류에서 깨닫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장에서 4시간 만에 감 앞에서 만드는 식의 차고들도 있고 말도 안 되게 숙 차가지고 차고를 만들어가지고 차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남겨야 될 거는 돈이 아니고 그분들이 남겨야 되는 거는 진짜 좋은 차였고 차고였는데 쓰레기를 남기고 돈을 남겨놨으니 그거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어려움 속에 본인이 안 오더라도 본인의 가족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무서움을 안다면 반드시 차를 만드는 사람은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좋은 원료를 찾아야 되고 그거는 이미 유구의 다경에서 경계해야 될 3가지 차를 얘기하면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가 아닌데 따서 만든 차. 우리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차와 가을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북회기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차나무들이 다 장강 이남에 북회기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거긴 계절이 2개입니다. 건기와 우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기는 청명이 지난 이후 4월 말부터 우수 이후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우수 이후의 차들은 별 그 의미 없는 차거든요. 물을 빨아들이고 그냥 우후죽순 자란 차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차를 말려야 되는데 햇빛이 나지 않고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들고자 하는 차가 아니라 다른 차가 돼버리거든요. 그걸 첫 번째 경계한 게 시기가 아닌 차를 만들지 말라는 거로 경계를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가향 가미한 차를 경계했습니다. 원래 차는 신농씨가 우연하게 진짜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우연하게 그냥 자연 상태에서 다려진 그거를 마셔서 해독한 건데 그 차가 아닌 그러니까 가장 원래의 모습이 아닌 거기에 뭐 모리화를 집어넣고 또는 공미를 낸다고 쌀 가루를 집어넣고 그리고 뭐 전분을 집어넣고 또 다른 거를 섞어서 만든 차들은 원래 본연의 차에서 가도 너무 같다. 가도 너무 같다. 그건 이미 1700년 전 다경에서도 경계를 했으니 지금 사람들도 사실은 경계해야 될 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차를 만드는 사람이 또는 차를 마시는 사람이 정성 없이 마시면 안 된다. 정성 없이 만들면 안 된다. 여기 뭐 찻자리가 사실은 그냥 마시는 자리지만 우리가 서로 이런 그
참 좋은 얘기를 하고 여기서 차 마시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차 마시면서 성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 내다가도 차를 마시면 화가 싹 풀리는. 왜냐? 차의 첫 번째가 해독이지만 그 해독의 그 안에는 뭐냐면 정신을 맑게 하면서 정신을 차분하게 해주는 천연 신경 안정제가 있거든요, 여기.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자연 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그 콘크리트 숲 안에 있더라도 잠시 차를 마시면 자기가 차분해지고 또 그리고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이유가 맞아. 예, 그 차 안에는 이미 대자연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 차를 아유, 아스파라 차를 한잔 하시고 간단하게 야외에 나왔으니까 다렸기 때문에 차고가 저 은탄광까지 들어가는 예, 고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일이 남았는데요. 이틀 반이죠. 이틀 반이 남았는데 이틀 반 동안 무탈하게 잘 만들어져서 이 차고를 받는 분들에게 좋은 기운 가라고 제가 선창하면 좋다. 그 다음에 또 선창하면 행복하다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 좋다. 아, 행복하다. 너무 좋아. 아이, 행복하다. 요건 조금 전에 에르산 다림차를 좀 집어넣을게요. 예. 와서 한번 보시죠. 차고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게 진짜 차고 향입니다. 좋다. 차고 향입니다. 네. 지금 4일 반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준비된 면포를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예, 양쪽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요 부분 조금 내립니다. 4겹으로 지금 한 건데 4겹의 명포 여기 약간 예, 여기는 가린차를 다시 추가하는 겁니다. 잘 따렸다. 예, 좋습니다. 아이고야. 냄새 너무 좋아. 냄새가 나한테 오니까 너무 한 방울 까지도. 그럼 한 방울이 얼마나 키워. 그럼요. 이것도 짜야지. 예. 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려가게. 기다리고. 예. 야, 에레산이 좀만 기다렸다. 거기서 기다려. 네, 왜냐면 이게 그 식이섬유들이 전부 다 막을 형성해가지고 물이 못 내려가게, 찬물이 못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상관이 저 도자기 세일에 가지고 있다. 예, 예.
대한민국의 차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다섯과 같은 좋은 잡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저도 모자이크의 한 부분입니다. 차를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보이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일이 찾아가는 노고를 사실은 그 박 대표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저기 추천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마 화답하실 겁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